요즘 뉴스 보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싸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 계셨어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나중에야 발견됐대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사람이 말이야 몸이 아픈 것도 무섭지만 혼자서 쓸쓸히 사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냥 TV만 보고 하루 보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지면 정말 사람이 금방 늙는다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에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있긴 해? 나이 들면 친구도 점점 줄어들고 자식들도 바쁘잖아요.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요즘 이것 덕분에 하루하루가 진짜 재미있어요. 사람도 만나고 기운도 나고 살아있는 게 즐겁다니까. 진짜? 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신났어? 나만의 비밀인데 특별히 알려줄게요. 잘 들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후에 외로운 생활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영상을 이어가기 전에 혹시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친구와 가족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노후의 외로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젊을 때는 일과 가정, 친구 관계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해 자신의 삶을 살기 바쁘죠.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외로움을 피하려면 먼저 외로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에만 머무르기보다 외출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외로운 노후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면 외로움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친구, 이웃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대화나 만남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과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관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감이 커지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찾으면 됩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은 모임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온라인 모임을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가 멀어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아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간다면 외로운 노후가 아니라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좋은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더욱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가족과 직장 동료,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은퇴 후에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점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해지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친구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존재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고민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의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 모임, 봉사활동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먼저 연락하면 민폐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가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만나서 차 한 잔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도 약해지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삶이 훨씬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관계는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이웃도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까운 사람들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는 삶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때로는 사소한 갈등이 쌓이면서 점점 소원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면 은퇴 후에는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를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작은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꾸준히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생각도 부드럽게 전하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지지만 사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매일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스킨십,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배우자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는 것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배우자와 함께 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일상을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관계는 노력한 만큼 더 깊어지고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서로에게 더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어떤 취미를 가지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일상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아진 만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거나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하는 취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운동이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요리를 배우거나 가드닝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취미를 통해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다 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면 일주일, 한 달이 계획적으로 흘러가면서 생활의 리듬이 생기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보내기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채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고 오랫동안 지속될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서 즐기는 취미도 좋지만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즐거운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취미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더욱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취미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활동도 의미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네 도서관,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림이나 음악, 요가 같은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독서 모임처럼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동네라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신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떤 활동이 있는지 찾아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결되면 단순히 사람들과 만나는 것 이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친해지면 일상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생활할 때보다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안정감도 커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라면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까운 시장이나 공원에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가벼운 산책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깁니다.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사회와 연결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면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 관계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결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넓어지기 시작하면 디지털을 활용해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물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가까운 가족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영상통화와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기 어려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더욱 가깝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SNS도 효과적인 소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공유하거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소식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관심 있는 주제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에 가입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온라인 그룹에 참여하면 동네에서 열리는 행사나 모임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하면 세상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지만 지나치게 온라인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을 도구로 활용하되 실제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몸이 건강해야 더욱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몸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해 관계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신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몸이 건강해야 하며 건강한 몸이 결국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고 몸의 여기저기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꾸준한 습관을 들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한층 밝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도 많아집니다. 함께 운동하는 모임에 참여하거나 가벼운 등산이나 공원 산책을 하면서 이웃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나누는 짧은 대화만으로도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몸이 더 활력 있어지고 자연스럽게 활동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신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될 때 더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경제 상황 역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경제적 안정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몸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면 경제적 안정은 그 관계를 더욱 편안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노후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고 대인관계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있으면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해집니다. 반면 금전적인 부담이 크면 외출을 자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감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기 어려운 만큼 젊을 때부터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에도 소규모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온라인을 활용한 경제 활동도 가능해지고 있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맞는 적절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삶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돈을 이유로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적절한 재정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사람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경제적 안정이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몸과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삶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결국 마지막까지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고 주변 환경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와 달리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익숙했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중심을 과거에 두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후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태도입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현재의 삶에서 감사할 점을 찾다 보면 만족감이 커지고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만큼 남은 날들도 소중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가시기 전에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